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IB96 채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활용까지 단계별 커리큘럼과 실제 활용 방법 강의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으로 시작해보세요. 구매 방법은 본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누르시고 우측 구매 링크를 누르시거나 영상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눌러서 바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본 영상의 끝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번 One UI 7로 업데이트되면서 첫 번째로 바뀐 부분은 앱 배지가 되겠습니다. 설정 버튼, 갤러리 버튼, 그 다음 카메라 버튼도 지금 전부 바뀌었죠. 그리고 기본 삼성 앱들도 버튼 모양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컬러풀하고 이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눈에 좀 더 잘 띄게 됩니다. 자, 그 다음 One UI 7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기존의 배지 배치가 바뀌게 됩니다. 상단 부분이 한 칸이 비어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앱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움직이시게 되면 배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예 앱 버튼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워놓은 거죠. 이게 훨씬 편리해요. 이렇게 바뀐 이유가 알림창을 여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위쪽을 아래로 쓸어내려서 알림창을 열게 되면 퀵 설정과 알림이 같이 나왔는데요. 이제 바뀌어서 우측 끝부분을 터치해서 내리면 퀵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 외의 부분을 터치해서 내리면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앱 배지가 상단에 있다 보면 터치하다 보면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위쪽을 비워놓게 되면 원하는 대로 간단하게 알림창과 퀵 설정 열어줄 수가 있죠. 기존에는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내려야 됐죠.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몇 번만 이용해 보시면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측 끝부분은 퀵 설정이고요. 중앙 부분은 알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을 열었을 때 같은 곳에서 온 여러 개의 알림은 하나에 겹쳐 있죠. 자, 이때 그 알림을 터치하면 같은 곳에서 온 알림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알림이 닫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알림을 터치해서 좌우로 밀어서 그 알림을 없앨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알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서 온 알림 소리를 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알림을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알림 허용을 끄게 되면 알림이 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우측을 아래로 내리면 퀵 설정 패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퀵 설정 패널도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One UI 6.0에서는 설정 패널을 일일이 넘기면서 찾아야 됐는데요. 이제 기본 설정은 8개가 나오게 되고요. 설정 아래에 있는 막대를 터치해 주게 되면 전체 알림이 한 번에 나와서 알림 찾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 다음 퀵 설정 창 아래에 있는 막대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다시 퀵 설정이 8개만 나오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열어놓거나 아니면 8개만 열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알림들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퀵 설정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이 퀵 설정 패널을 연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연필을 누릅니다. 그러면 편집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퀵 설정에 편집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 퀵 설정을 제거를 할 수 있고 다시 아래쪽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추가를 하실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추가 가능한 버튼을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끌고 위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필요 없으실 경우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다시 추가 가능한 버튼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퀵 설정 패널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설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화면 밝기 조정이 굉장히 쉬워졌는데요. 기존에는 화면 밝기 조정을 하면 정확하게 어떤 밝기인지 알기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있는 화면 설정 슬라이드를 터치해서 움직이시게 되면 홈 화면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보면서 조정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음량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주변 기기 연결이라든지 홈, 스마트 뷰, 모드 전부 여기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홈 화면 설정이 나오죠. 자, 앞서 원 UI 7.0으로 바뀌면서 위쪽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했죠. 이때도 홈 화면 들어가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앱 배치 버튼이 많으면 잘못 터치해서 앱이 실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빈 공간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바로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올 수 있죠. 자, 그 다음 홈 화면의 앱 배치 크기 조절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앱 크기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제일 크게 바꾸겠습니다. 자, 홈 화면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앱 배치가 굉장히 커졌죠. 제일 작게 바꾸면 앱 배치가 작아지죠. 좀 더 시원시원하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젯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젯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위젯을 좀 더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정이 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날씨 및 시계 터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홈 화면에 위젯이 추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잡고 사이즈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의 위젯 배치로 위젯 화면을 좀 더 깔끔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원 UI 7.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 이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아예 하나 더 만들어 놓으시고 그 페이지에는 위젯만 배치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미나이 실행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제미나이 실행 방법이 기존에는 우측 하단 부분을 쓸어 올린다든가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했는데요. 이제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측면 버튼 누르고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바로 제미나이가 실행이 되죠. 기종에 상관없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원 UI 6.0에서는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종이 있고 실행이 되지 않는 기종도 있었죠. 그런 기종들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했는데요. 원 UI 7 버전부터는 전부 이 측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제미나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갤럭시 스마트폰이 원 UI 7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가장 많이 바뀌고 유용하게 바뀐 부분이 위젯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원 UI 7의 제대로 된 위젯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홈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들을 열어놓고 이용을 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또 다른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위젯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위젯 전용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고 새로운 홈 화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홈 화면 터치하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첫 페이지 앞이나 뒤쪽에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자, 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됐죠. 자, 위젯들을 모아놓은 페이지는 자주 봐야 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으면 불편해서 안 돼요. 제일 앞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화면 끝부분에 터치하게 되면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우측을 터치하면 우측으로 넘어가죠. 자, 제일 처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쪽에는 삼성 프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젯을 넣을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첫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자, 위젯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서 위젯 누릅니다. 자, 이번에 원 UI 7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위젯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눈에 잘 띄어서 알아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전에는 위젯이 눈에 잘 띄지가 않아서 이용하려면 오히려 불편했었는데요. 리뉴얼이 되면서 눈에 훨씬 더 잘 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젯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굉장히 사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원 UI 7 이전에는 전화나 문자 위젯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전화 문자 위젯은 따로 없고요. 연락처 위젯만 남았는데 연락처 위젯도 전화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문자는 따로 위젯이 필요 없이 문자를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메시지 작성을 할 수 있고 많이 연락하는 연락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이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따로 위젯을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전화는 터치하고 기다리더라도 자주 연락하는 연락처는 나오지 않죠. 검색만 나오죠. 그래서 전화 위젯은 연락처에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홈 화면 터치하고 들어가서 위젯 들어간 다음 연락처 생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화 걸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여러 연락처 전화 걸기가 있죠. 자, 이렇게 골라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락처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연락처 추가하라고 하죠. 자, 시작하기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하는 연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락처를 추가했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연락처가 위젯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터치하고 기다려서 사이즈를 좀 더 키워주면 한눈에 잘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 연락처 위젯은 사진을 등록해 놓으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사용이 좀 더 편리하겠죠. 자주 이용하시는 연락처는 이렇게 위젯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하세요. 자, 다시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갤럭시의 고유 앱이 아니고 외부 앱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그런 앱들은 예전 위젯과 동일해요. 자, 그러나 갤럭시의 고유한 앱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헬스 앱을 추가해 볼 텐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앱이 헬스 앱이죠. 이 헬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구입해서 쓰는 앱에 비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삼성 헬스 앱은 꼭 이용을 해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걸음수, 수면, 일일 활동 여러 가지 나오죠. 자, 저는 일일 활동을 추가를 해볼까요? 일일 활동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일 활동이 추가가 됐네요. 걸음수라든지 수면, 걸음수, 운동한 시간, 칼로리 소모량들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날짜별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날짜별로 나오는 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줄여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헬스 앱은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택으로 겹쳐놓고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헬스에서 걸음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걸음수 들어와 있죠? 자,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스택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고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에 얹어서 스택으로 만들면 이렇게 터치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날씨를 추가를 해볼까요? 자, 날씨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요. 날씨도 훨씬 보기 좋게 바뀌었어요. 자, 이거는 많은 정보를 보여주죠. 자, 이걸 추가를 해볼게요. 자, 터치해서 사이즈를 좀 더 줄일게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시계도 있고요. 수면 시간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알람도 나오죠. 그 다음 네이버 메모도 있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빨리 메모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 네이버 메모를 이용하면 편리하죠. 자, 그 다음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돋보기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돋보기 위젯도 설치를 해두시면 복잡하게 일일이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돋보기 앱 실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요즘은 인공지능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런 챗 GPT도 위젯을 설치해 두시면 아주 편리해요. 자, 챗 GPT 눌러보시면 두 가지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음성으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고 텍스트라든지 음성, 사진, 카메라 기능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선택을 해볼까요?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챗 GPT 위젯을 설치하게 되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질문을 할 게 생겼다든지 궁금한 게 생겼을 경우 챗 GPT 앱 찾아서 실행하시고 하실 필요 없이 위젯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죠.
사진으로 찍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경우에는 챗 GPT의 카메라 기능 바로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 사진에서 궁금한 게 있을 경우는 사진 기능 누르시면 바로 내 스마트폰 사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음성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터치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음성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음성 누르시면 바로 챗 GPT의 음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챗 GPT를 이용을 하시면 메모 앱이 따로 필요 없어요. 챗 GPT에게 음성으로 메모해 달라 그러면 바로 메모를 해주게 됩니다. 자, 복잡하게 메모 앱 실행해서 할 필요가 없죠.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챗 GPT 위젯에서 음성 실행하고 메모해 보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아침 미팅 있다고 메모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미팅이 있다는 거죠? 메모해 둘게요. 자, 이렇게 메모를 해두면 언제든지 메모 내용을 물어보면 되겠죠. 자, 다시 음성으로 물어볼까요? 메모한 내용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메모한 내용은 다음과 같아. 1. 오늘 아침 10시에 미팅이 있다는 내용. 20.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알려주죠. 복잡하게 일일이 메모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사진으로 찍어서 메모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시계 위젯도 아주 편리하게 바뀌었죠. 종류도 많아지고요. 한눈에 들어오도록 컬러도 대비가 확실하게 돼서 보기가 좀 더 쉽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음성 녹음 위젯도 마찬가지죠. 가끔 음성으로 녹음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음성 녹음 앱 찾아서 실행할 필요 없이 위젯에서 간단하게 녹음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카메라 위젯인데요. 카메라 위젯 설치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카메라 위젯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나만의 카메라 모드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드로 전환을 하고 설정 바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었는데요. 이제 이 카메라 위젯을 이용을 해서 미리 설정이나 모드를 지정해 둘 수 있죠. 시작하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모드가 나오죠. 후면 사진인데요. 여길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전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진 모드를 인물이나 동영상, 프로, 야간, 음식, 파노라마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젯으로 카메라를 실행하면 지정된 모드로 바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위젯 배경도 알아보기 쉬운 이미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요즘은 연동해서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죠. 갤럭시 워치라든지 탭, 그리고 갤럭시 버즈, 링, 여러 가지 갤럭시 생태계에 포함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기들이 연결되게 되면 기기들의 배터리량을 여기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갤럭시 워치는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갤럭시 버즈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런 기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가끔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설치를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상태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도 이런 식으로 위젯으로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젯만 잘 이용을 하시면 앱들을 일일이 찾아서 누를 필요 없이 대부분을 전부 이 위젯으로 해결할 수가 있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부 이렇게 위젯을 설치해서 위젯만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시면 좀 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 UI 7.0이 되면서 이 위젯이 좀 더 큼직큼직하고 눈에 잘 띄게 바뀌었기 때문에 연세 있으신 분이나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에 새롭게 편의성이 대폭 업데이트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원 UI 7의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톱니바퀴 설정 버튼 모양도 바뀌었죠? 설정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기 간 연결로 들어갑니다. 이 기기 간 연결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많은데요. 삼성에서 갤럭시와 연동되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갤럭시 버즈, 워치, 탭, 갤럭시 북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런 기기들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하기는
기존에 이미 있었는데요. 카메라 공유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카메라 공유 들어가 보시면 갤럭시 스마트폰 주위에 있는 갤럭시 북이나 태블릿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웹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대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 카메라 공유 기능은 전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목록이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 목록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데요. 카메라로 사용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공유를 켜주시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도 되기 때문에 외부의 상황 같은 것들을 탭이나 노트북에서 볼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멀티 컨트롤인데요. 이 멀티 컨트롤도 기기 간 연결을 이용하는 기능인데요. 하나의 갤럭시 기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각 기기 간의 파일들을 마치 하나의 기기처럼 이동하고 복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들고 그대로 노트북으로 복사할 수도 있고요. 탭으로 복사할 수도 있겠죠. 자, 기기 간의 파일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종에 따라서 저장 공간 공유 기능도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에 쓰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 4인데요. 갤럭시 폴드 4 이후 기종 갤럭시 S24라든지 폴드 5 이상 되는 버전들은 기기 간 저장 공간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파일들을 기기로 저장을 한다든지 다른 기기의 저장 공간을 그대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을 할 때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크기 설정 방법이 바뀌었죠. 앱 배지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제일 작은 크기, 제일 큰 크기, 중간 크기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제일 작은 크기 설정하고 홈 화면 들어가면 이런 사이즈가 적용되고요. 제일 큰 크기로 바꿔주면 좀 더 앱 사이즈가 커지죠. 크게 해놓고 이용하면 훨씬 보기가 좋겠죠. 여러분이 편리한 사이즈로 지정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앱 라벨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앱의 라벨이 없어졌죠? 홈 화면 가볼게요. 자, 라벨 없어졌죠? 자, 이렇게 앱 라벨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위젯 라벨도 없앨 수 있죠? 이렇게 누르시면 위젯 라벨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위젯 같은 경우에는 꼭 라벨이 필요 없죠. 위젯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젯 아이콘 모양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젯 라벨을 빼고 이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홈 화면 배열이 바뀌었죠. 자, 기존에는 3종류로 설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 2종류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앱 크기 설정을 3단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배열을 3단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앱 크기로 조절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내 기기 보안 상태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한 기기를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각 기기의 보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보안 위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오죠. 자, 이 기기 외에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북 이용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보안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생태계의 여러 가지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의 보안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타 보안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앱이나 또는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 또는 갤럭시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실 때 비번을 입력하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비번이 보이지가 않죠. 동그라미 점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입력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부 다 입력하고 확인 누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입력 시 비밀번호 표시를 체크하게 되면 비밀번호 입력할 때 입력한 글씨가
잠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도 제대로 입력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거 꼭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거 정말 편리해요. 자, 그 다음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분이 추적을 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여러 행적들을 서버에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과도하게 추적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사이트에 접속을 했는지 불법적으로 그런 정보를 모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의 행적을 어느 정도로 추적을 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요. 차단도 하죠. 이 경우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는 분만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는 이 모양이죠. 자, 이걸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추적당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설정에서 안전 및 긴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 알림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요즘은 스마트 태그라든지 위치 추적기 같은 것들을 인터넷에서 간단히 구입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가방이라든지 내 차량, 내 소지품 안에 살짝 끼워 놓게 되면 상대편이 내 동선을 전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알 수 없는 위치 추적기를 확인할 수 있는 알림을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걸 체크해 주시게 되면 내 근처에 있는 위치 추적기에서 발신되는 번호를 스마트폰에서 캐치해서 알림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스캔도 있죠. 자, 이것은 주변에 소유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이건 뭘까요? 위치 추적기가 내 주위에 있고 그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자, 지금 스캔하게 되면 위치 추적기가 있는지 검사를 해주게 돼요. 자, 저는 없다고 나오죠? 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위치 추적기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추적기는 작은 블루투스 기기로 소유자가 열쇠나 가방과 같은 물건에 부착해서 물건을 찾도록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퀵 패널을 열어보겠습니다. 원 UI 7로 바뀌게 되면서 중앙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이 열리게 되고 스마트폰 상단 우측을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퀵 패널을 열었을 때 주변 기기 연결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자, 이걸 선택할게요. 그러면 블루투스가 켜져 있고 삼성 계정에 로그인된 기기라든지 또는 이전에 연결된 적이 없는 기기가 주변에 있으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갤럭시 기기, 삼성 스마트 TV 모니터, 갤럭시 버즈만 가능하다고 하죠. 자, 한번 해볼게요. 다음 합니다. 다음 합니다. 계속 합니다. 자, 저는 지금 버즈가 있는데요. 버즈를 열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버즈가 여기 떴죠. 이전에는 복잡하게 블루투스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야 되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삼성 갤럭시 관련 기기는 터치해서 끌어다가 얹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죠. 아주 간편하죠. 복잡하게 블루투스 열고 연결하는 중간 과정을 간단하게 얹기만 하면 연결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얹어주면 연결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키면 언제든지 연결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 갤럭시 생태계를 점점 제대로 구축하려고 이렇게 연결성을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갤럭시 원 UI가 업데이트되면서 갤러리의 기능들도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업데이트된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이 갤러리에서 합성 같은 것들을 할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정말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합성할 사진 중에 바탕이 될 사진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위에 합성할 사진을 선택해야 되겠죠.
하단에서 인공지능 별 표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추가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에 얹을 사진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사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에 추가할 사람이나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자, 저는 지금 이 여성분을 앞서 사진에 합성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분 주위를 손으로 터치해서 따라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 그려주세요. 완벽하게 따라 그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넘쳐도 되고요.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합성하려고 하는 피사체만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죠.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게 되죠.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죠.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합성한 피사체 터치하고요. 원하는 곳에 옮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생성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요. 생성 버튼이 나오지 않았죠. 자, 이것은 AI로 뭔가를 해야지만 생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AI로 무언가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합성만 한 거죠. AI가 한 일이 없어요, 사실. 물론 이 피사체를 가져오는 것은 AI가 했지만 우리가 처음 열은 사진에는 AI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죠. 자, 그러면 AI가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배경 사진에 있는 아무 물체나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알아서 해당 물체만 선택을 해주죠. 여기서 지울 수도 있고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변형을 한 것은 없지만 AI에게 뭔가 일은 시켰어요. 그래서 AI는 내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생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합성된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원본 사진은 그대로 있고요.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자, 지금 원본이 여기 있고 다른 파일로 저장한 합성한 사진 또 여기에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콜라주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갤러리로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콜라주라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콜라주 기능은 있었는데 좀 더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콜라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사진들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사진들 전부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콜라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콜라주 사진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의 콜라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콜라주만 선택해 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생성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빗금친 배경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부분에 이미지나 색상을 채울 수가 있어요. 배경으로 적용되는 사진은 첫 번째 사진이 배경으로 적용돼요. 현재 배경 사진에 뿌옇게 적용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보통 배경은 뿌옇게 많이 만들죠. 자, 그 다음 적용을 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배경을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테두리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선택을 하면 콜라주가 적용된 사진들의 테두리를 이렇게 라운드 시킬 수도 있고요.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 형태로 크기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도 바꿀 수 있네요. 배경화면 전체에 적용할 건지 9:16, 3:4, 그 다음 SNS에 많이 쓰이는 1:1 사이즈로도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 푸사 만들면 눈에 띄는 푸사들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콜라주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새로 생긴 자유 형식 기능인데요. 이걸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콜라주 사진들을 배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위치로 전부 배치가 가능하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독특한 콜라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코너 잡고 움직이면 로테이트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 재미있는 콜라주 사진들 연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좀 더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갤러리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른 원하는 사진 추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 콜라주의 경우는 사진뿐만이 아니고 영상도 가능하죠. 원하는 영상들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누르고 영상을 한번 얹어볼까요? 자, 이 영상 선택하고요.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가고 사운드도 켜져 있죠. 자, 사운드를 끌게요. 그 다음 이렇게 들고 사이즈도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사운드, 영상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멋지게 콜라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할 수도 있고요. 저장할 수도 있죠. 자, 저장하게 되면 바로 저장이 되겠죠. 이 경우는 원본이 따로 없죠.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경우에는 미리 보기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사진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편집 버튼이죠. 자, 여기서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 데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세 가지 버튼만 나왔는데 좌측에 있는 기본 펜이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이 기본 펜을 누르신 다음 별 표시된 이 펜을 선택을 하고요. 닫은 다음 사진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위쪽에 이런 선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런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양들은 내가 선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가로등 같은 거를 하나 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로등 모양을 대충이라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등을 알아서 만들어주게 돼요. 자, 이것도 인공지능 기능이 되겠죠. 자,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가로등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내가 그린 것과 비슷한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이렇게 빛이 비치는 가로등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표시를 좀 더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자,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사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자 할 때는 대충이라도 비슷하게만 그려주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런 이미지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저는 이걸 선택할게요. 그 다음 사이즈를 더 키우시고요. 자, 이렇게 들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길가에 있는 가로등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되돌리기 하신 다음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되돌리기는 계속 반복이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 토끼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귀를 그리고요. 토끼 얼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몸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토끼 모양으로 바뀌고 원하는 토끼 이렇게 얹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여기 있는 기본 펜 버튼 누르시고 원하는 컬러 선택해 주시면 해당 컬러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런 이미지를 같이 얹어서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원 UI가 업데이트 되면서 새롭게 바뀐 갤러리의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